미국에 대해서 이제 다른 분들이 왜 킬로그램 안 쓰고 미터 안 쓰는 거야 막 분노를 표시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이게 또 나름의 사연이 있어요. 뭐죠? 조셉 돈비라는 프랑스 과학자가 미국의 대통령으로부터 의뢰를 받습니다. 1kg짜리 분동을 미국으로 가져와 주세요 라는 의뢰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분은 오케이 하고 이제 들고 가셨죠. 그런데 가는 동안 사고가 있었어요. 어떤 사고냐면 해적을 만났어요.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함과 랩미팅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래서 프랑스는 미터를 발명한 나라이기도 했지만 미터를 가장 처음으로 거부한 나라이기도 했습니다. 이때 나폴레옹이 전국의 미터법을 시행하라 라고 하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정복은 순간이지만 이 업적은 영원하리라. 이 말은 사실이었어요. 왜냐하면 나폴레옹이 황제로 즉위한 기간은 10년이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아직도 미터를 쓰고 있죠. 당대 나폴레옹이 저런 용감한 그런 변화를 꾀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나폴레옹의 선생님이었던 라플라스가 엎드려 빌다시피 하면서 이거를 전국에 꼭 시행해서 민중을 계몽시켜야 된다고. 그러나 10년 시행해보니 반발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폐지하기 이르릅니다. 나폴레옹이 만들고 나폴레옹이 미터법 폐지했다가 나중에 이제 공화국 들어서면서 다시 미터는 부활하게 됩니다. 사실 무언가 익숙한 단위가 실생활에서 사용이 되다가 어느 정도 바뀌는 데는 꽤 오랜 시간이 걸려요. 우리 아직도 평 맞아요.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사실은 절대 바꾸기가 힘들고 네. 공식적으로 나오는 것들이 전부 평을 안 쓰고 그렇게 나오는 그렇죠. 것도 진짜 중요한 변화라고 생각을 해요. 예전에는 또 근 같은 것도 많이 썼어요. 근이 그때그때 달랐거든요. 고기 네. 한 근은 600g, 딸기 한 근은 375g. 맞아요. 그러나 지금은 다 킬로그램 단위로 통일이 네. 됐죠. 마트 가면 아예 뭐 맞아요. 100g당 가격까지도 표시가 되죠. 그래서 이 업적은 영원하리라 라고 했던 미터의 사용.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이벤트는 1875년 5월 20일에 있었던 미터 협약이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제 무역 같은 것이 활성화되면서 국제적으로 뭔가 단위를 통일해야 될 필요성이 점점 높아졌어요. 1875년 5월 20일에 프랑스 파리에서 최초의 국제 협약 17개국이 모여서 이루어집니다. 야, 당시 힘 좀 쓴다는 국가들이 거의 모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중에 미국도 있었습니다. 야, 네. 미터 협약을 네. 미국이 했다고? 네, 지금은 이 미터 협약국이 점점 늘어나서 현재는 100여 개국이 협약국이고요. 그리고 미터 협약이 이루어지면서 동시에 세 가지 만들어진 게 있는데요. 국제 도량 형국이라고만 불리우는 BIPM. 요 사진이 사실 BIPM 사무국 사진이에요. 그리고 국제 도량형 총회 5년마다 열리는 네. 시점과 단위에 대해 중요한 결정을 하는 총회고요. CIPM은 국제 도량형 위원회가 있습니다. 뭐 5년에 한 번씩 열리는데 거기서 뭐 여러 가지 일을 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매년 열리는 국제 도량형 위원회가 있고 거기에 10개의 산하 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10개나 되는 이유는 단위마다 다 이제 있다시피 해요. 그래서 거의 매년 회의가 존재합니다. 올해도 이제 회의가 있었는데요. 네. 우리나라는 미터 협약에 1959년에 가입을 했고 61년에 법이 제정이 됐고요. 우리는 주로 미터 얘기만 했는데 도량형 얘기하면서 이제 무게도 중요했잖아요. 네. 이게 네. 이제 킬로그램 분동입니다. 킬로그램은 길이 자가 아니라 1kg짜리 분동이 기준이 되었어요. 이것도 일종의 발명에 가깝습니다. 원래는 그라브라는 것으로 만들고자 했었어요. 처음 네. 프랑스에서는. 그랬다가 1g을 단위로 하면 너무 이게 작잖아요. 일상생활에 쓰기는 좀 불편하다는 걸 느껴서 그거에 1000배, 1kg을 단위로 쓰자라고 해서 10cm, 10cm, 10cm에 들어가는 물의 무게. 이렇게 정하기 시작을 했다가 나중에 이제 원기가 정해질 때는 1kg짜리 분동으로 정해졌습니다. 백금과 이리듐의 합금, 백금 90%, 이리듐 10%의 합금으로 정해졌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 연구원 홍보실에서 이제 얻은 사진인데요. 네. 우리 연구원에 이제 39번, 72번, 84번, 111번 원기가 우리 연구소에 있습니다. 그리고 원기의 이제 복제품인 거죠. 진짜 원기는 프랑스의 BIPM의 지하에 매우 엄중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매우 엄중하게. 세 명이 뭐 열쇠를 동시에 열어서 뭐 굉장히 복잡하게 핵탄 발사 장치랑 네. 비슷하게 맞습니다. 관리가 되고 네네네. 있군요. 왜냐하면 만약에 그게 사라져 버리면
아까 단위가 흔들릴 때 어떤 혼돈이 있었는지 말씀드렸잖아요. 네. 다른 국가들에서는 늘 프랑스에 가서 그거를 빌려다가 쓸 수는 없기 때문에 이제 원기의 복제품을 다 가지고 있고 이 원기들이 얼마나 프랑스에 있는 원기랑 변화가 심한지를 6년에 한 번씩 이제 관리를 해야 됩니다. 프랑스로 가져가서 확인을 하고 다시 가져오는. 그래서 프랑스가 단위와 측정에 있어서는 종주국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죠. 처음 하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미국에 대해서 이제 다른 분들이 왜 킬로그램 안 쓰고 미터 안 쓰는 거야 막 분노를 표시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이게 또 나름의 사연이 있어요. 뭐죠? 조셉 돈비라는 프랑스 과학자가 미국의 대통령으로부터 의뢰를 받습니다. 1kg짜리 분동을 미국으로 가져와 주세요. 라는 의뢰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분은 오케이 하고 이제 들고 가셨죠. 그런데 가는 동안 사고가 있었어요. 어떤 사고냐면 해적을 만났어요. 그러면 해적은 돈 되는 거는 다 내놔 뭐 이러잖아요. 그렇죠. 이분은 매우 소중하게 어떤 상자를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그렇군요. 결국 시름시름 앓다가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아. 그래서 분동이 결국 미국까지 전해지지를 못했어요. 어쩌면 이것이 미국에서 아직 킬로그램을 쓰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보통 영국에서 이제 이주하신 분들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영국에서 쓰던 대로 뭐 파운드, 피트, 야드 뭐 이렇게 쓰시다가 킬로그램을 쓰실 수도 있었을 텐데 물론 이 단위에 대한 사용이 정치와 꽤 연관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이제 제가 칼럼에서도 썼고 그리고 연구원의 저희 동료들과 눈꾸미의 노인 세계라는 책을 같이 썼는데 여기에 이제 킬로그램 부분을 담당하신 분이 너무 이 얘기도 재밌게 풀어주셨어요. 그리고 옆에 있는 건 동화책인데요. 우리가 자오선 원정대 얘기를 아까 했지 않습니까? 네. 메센과 들랑부르의 이야기. 그 긴 얘기를 동화책으로 또 푸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와. 동화만 읽어도 뭔가 핵심 내용은 이해가 되는 그래서 저런 책을 또 써주신 분도 있어서 잠깐 얘기를 드렸습니다. 5월 20일이 바로 미터협약에 있었던 그렇죠. 그 날을 기념하여 세계 모든 이제 측정과학 관계된 연구소들에서는 그날 이제 행사가 열립니다. 아. 그러나 뭐 공휴일도 아니고 뭐 사실 이 단위의 날 같은 게 공휴일로 정해지면 왜 우리가 쉬는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그렇죠. 단위에 대해서 네. 한번 생각해보고 소중함도 생각해보고 더불어서 우리도 하루 더 쉬고. 그렇죠. 가장 중요한 포인트. 제가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단위는 진화한다. 우리가 처음에 미터 원기, 킬로그램 원기는 이것이 미터다, 킬로그램 분동이었어요. 맞아요. 그러나 그때 이후로 과학은 계속 발전해 왔죠. 그리고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한계도 계속 작아졌습니다. 우리 핸드폰 안에 있는 소자만 봐도 나노미터. 그런데 우리가 1m짜리를 기준 삼아서 얘기하기는 조금 그렇죠. 그러다 보니 단위는 항상 당대 측정과학의 정점, 가장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최선의 결과를 단위로 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미터를 보시면요. 초기에는 백금, 이리듐, 합금, 네. 미터 원기가 주어졌었어요. 그랬다가 1960년에 크립톤 원자를 기준으로 바뀌었죠. 이렇게 바뀌는 거는 이제 CGPM에서 결정이 됩니다. 그랬다가 1983년에 CGPM 회의에서 다시 한번 바뀌어요. 그래서 빛이 2억 1900 숫자는 그냥 생략하겠습니다. 네. 분의 1초 동안 이동한 거리를 미터로 결정하게 됩니다. 우리 인류는 저만큼도 정확히 측정할 수 있게 된 거죠. 이런 단위에 대한 것들이 우리 연구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보실 수 있어요. 오, 그래요? 국제 단위계 라는 게 있고요. 1차 CGPM 1889년에 킬로그램 원기, 미터 원기가 정해졌고 그리고 여러 중요한 일들이 있었고 지금은 이제 물질량과 물질량을 기준 삼는 기본 단위 몰이 추가되면서 1971년에 네. 7가지로 기본 단위가 정해졌어요. 그리고 1960년부터 국제 단위계라고 이름을 붙이면서 국제 단위계가 프랑스어로 막 써 있잖아요. 줄이면 SI라고 부르거든요. 말씀드렸던 이 수많은 역사적 이유 때문에 모든 거는 불어가 일단 기준입니다. 영어로 번역을 했다가 뭔가 번역본이 애매하다 그러면 기준점으로 돌아가는 건 무조건 불어본입니다. 이래서 처음 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단위의 종합 설명서가 마련이 돼 있습니다. 아, 그래서 SI 단위라고 부르는군요. 그래서 SI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2018년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 일어났는데요. 있었죠. 물리 상수에 의해서 단위가 다 재정의가 됐습니다. 네. 더 이상은 재정의할 필요가 없어 하고 무려 4가지가 바뀐 아주 맞아요. 대단한 일이 일어났죠. 그래서 현재는 국제 단위계 7가지 기본 단위 SI는 미터, 초, 킬로그램, 암페어, 켈빈, 몰, 칸델라 이 7가지가 됩니다. 오. 네. 국제 단위계에서는
이제 단위에 대한 얘기가 들어가면서 접두어 얘기가 늘 나옵니다. 일반 물리학 이제 배워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기호를 저는 강조하고 싶어요. 대문자 G로 쓰면 기가고 소문자 N으로 쓰면 나노입니다. 대문자 M으로 쓰면 메가가 돼요. 그래서 대문자와 소문자가 달라요.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 틀린 게 4개가 네 개요? 단위표 기법은 만국 공통의 강제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외 여행을 가도 표지판 읽을 수 있잖아요. 아라비아 숫자 3개 공통이죠. 단위도 3개 공통이에요. 미국은 좀 제외하고요. 대문자 M 아까 제가 메가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저건 접두어인 거죠. 네. 그리고 단위와 숫자 사이는 띄었어야 돼요. 대문자 K는 아까 제가 잠깐 보여드렸던 기본 단위 중에 켈빈, 온도의 단위입니다. 아. 그러면 대문자 K, 대문자 M은 켈빈 메가. 켈빈 메가 뭐가 이상하다. 네. 근데 정말 많이 잘못 써져요. 고속도로라든지 네. 표지판 같은 데도 고속도로. 저렇게 돼 있는 거 되게 네. 많거든요. 과학자는 단위의 이름을 남깁니다. 연력학적 온도 단위는 켈빈, 대문자 네. K. 근데 우리 일상생활에 켈빈 잘 안 써요. 오늘은 30도까지 올라간대, 34도까지 올라간대 했을 때 단위는 보통 셀시우스입니다. 네. 스웨덴 과학자 셀시우스의 이름을 따서. 그러나 이것 역시 또 미국에 가면 페러나이트 페러나이트. 단위를 쓰죠. 네. 그래서 힘든 삶을 살았어요, 저는. 생각해보면. 그렇죠. 아. 근데 전혀 분자의 진동이 없는 절대 영도를 기준으로 한 게 바로 켈빈입니다. 맞아요. 셋 다 과학자 이름이죠. 그렇죠. 우리 연구원 기둥이 다시 나옵니다. 7개인 이유가 바로 저기 있어요. 단위 7개를 다 상징하고 있습니다. 저 물질이 왜 하필 온도와 연관될까? 이거는 솔직히 잘 모르겠지만 어쨌건 예쁩니다. 예. 아까 단위는 진화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2018년에 있었던 빅 이벤트 7가지 중에 4가지가 무려 재정의가 됐어요. 많이 받았던 질문이 뭐가 바뀌는 거예요? 였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상생활에서는 변화를 느낄 수 없습니다. 였습니다. 왜냐하면 급격한 변화는 혁명과 폭동과 뭐 여러 가지 혼란과 이런 게 일어나기 때문에 많이 바뀌지만 이게 전혀 안 바뀐 것처럼 느껴져야 돼요. 달리 말하면 열심히 일을 했는데 일한 티가 안 나죠. 측정과학자들 좀 억울한 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근데 멋있다. 일은 진짜 열심히 했기 때문에 티가 안 나게 바뀌는 거죠. 너네는 그대로 쓰고 있어. 우리가 알아서 바꿔놓을게. 그래서 제가 늘 표현하는 존재감 없이 존재하는 측정과학이라는 표현을 저는 자주 씁니다. 존재감이 드러날 때는 정말 위험한 때예요. 2018년에 바뀌어서 재정의가 돼서 2019년 역시 측정의 날 5월 20일부터 적용이 되고 있는 SI 기본 단위가 위와 같습니다. 여기 보여드린 7가지 기본 단위 중에 밝은색으로 표시한 4가지가 동시에 바뀌었어요. 네. 그중에서 킬로그램이 바뀐 게 가장 큰 강조점이 되었는데요. 맞아요. 왜냐하면 여태까지는 이것이 1kg이다. 원기를 기준으로 했었어요. 그런데 아직도 그 원기를 기준으로 하기에는 우리의 측정과학은 그거보단 좀 더 많이 나갔다라고 생각이 돼서 80년대부터 계속 이걸 좀 더 명확하게 바꾸기 위해 노력을 한 결과 2018년에 CGPM에서 결정이 된 내용이 플랑크 상수를 이용하자. 왜냐하면 플랑크 상수는 불변이니까요. 불변이니까 상수인 거예요. 항상 상자를 맞습니다. 써서. 그 상수들을 이용할 수 있다면은 이제는 원기가 없어도 킬로그램을 정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정의는 그렇습니다. 근데 구현은 약간 다른 있어야 되는구나. 예, 여전히 존재는 해야 하는 이유는 있지만 정의는 확실히 이것이 킬로그램이다라고 물건을 들이대지는 않습니다. 더 이상. 킬로그램은 정의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플랑크 상수를 이런 단위로 나타낼 때 정의된다. 그러나 정의와 구현은 조금 다른 얘기가 돼요. 그래서 실제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또 복잡한 과정이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단 하나의 오차도 없이 계속 측정의 사슬을 계속 유지해야 됩니다. 그걸 우린 트레이서빌리티라고 얘기를 그러네요. 합니다. 그래서 7가지의 물리상수에 따라서 단위 7가지는 정의가 되는데 1대1 대응은 아닙니다. 킬로그램에서도 보시다시피 여기서 단위 상수를 세슘의 초미세 전이 주파수도 사용하고 플랑크 상수도 쓰지 않습니까? 아, 네. 그래서 1대1은 아니지만 7개의 상수를 단위를 기본으로 해서 7가지의 SI 단위는 정의가 바뀌었습니다. 킬로그램을 구현하기 위해서 분동 하나만으로 이제 재는 것이 아니라 키불저울이라는 것이 개발이 됐습니다. 검색해 보시면 나오실 거예요. 이거 설명하려면 너무 오래 걸려서 제가 패스를 했는데요. 그래서 키불저울이 전 세계에서 3개? 4개밖에 이제 개발이
개발이 되지 않았는데 우리 연구원에서는 2012년에 다른 데서는 1980년대부터 시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린 되게 늦게 시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만들어서 같이 비교를 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연구원에서 또 세컨드 단위 미터비움 광격자 시계도 개발을 했고요. 우리 연구원에서 개발을 해서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이 시계를 개발한 국가가 몇 개 되지 않습니다. 3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야, 세 프랑스가 번째로. 없네. 자, 그럼 우리는 과연 얼마나 잘 되는가? 우리 연구원은 1975년에 만들어졌습니다. 네. 이게 1875년에 아까 무슨 일이 있었죠, 우리? 미터 협약. 그렇죠. 딱 네. 100년 뒤에 만들어졌습니다. 달리 말하면 프랑스에 비교하면 100년 늦게 시작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와. 국가 측정 표준 대표기관이 국가마다 딱 하나씩 정해져 있습니다. 잘하는 국가들 제가 몇 개 소개를 시켜드리면 독일, 영국, 미국, 프랑스, 일본 다 들어보면 선진국이라는 느낌이 팍 오시죠. 그렇죠. 이런 국가들은 언제 생겼는가 뭐 이렇게 따져보면 굉장히 옛날에 생겼어요. 아. 독일은 1800년도에 이렇게 생겼어요. 우리나라가 가장 최근에 생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런데 우리의 측정 수준은 5, 6등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야. 와. 그렇다면 각국에서 왜 측정표준 대표기관이라는 걸 왜 만들었는가? 한국에서 쟀어요. 일본에서 그 측정값을 믿을 수가 없어서 다시 재야 돼요. 만약에 그렇다면 이게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무역이라거나 뭐 할 그렇죠, 그렇죠. 때마다 굉장히 많은 불화가 있겠죠. 네. 각 국마다 NMI라고 부르는 국가 측정 대표기관들은 각 나라에서 측정의 피라미드의 정점에 각 국가 측정 표준 대표기관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교정기관이나 산업 현장까지 다 측정 표준을 보급을 해야 되는 역할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NMI들이 측정한 것에 대해서는 모든 다른 NMI에서 측정 표준을 상호 인정하기로 협약을 맺었습니다. 와. 그렇다면 그냥 너네가 됐으면 무조건 믿어줄게. 이럴 수는 또 없죠. 그래서 늘 국제 비교 품질 경영 시스템을 병행을 해야 됩니다. 중요한 건 국제 비교라는 걸 해야 되는 거죠. 아까 제가 국제 도량형 위원회에서 매년 10개의 CC, 10개의 자문위원회를 두고 매년 회의를 개최한다라고 했잖아요. 이 사진은 제가 올해 4월에 진짜 이쁘게 생겼다. 네. 그래서 여기서는 시간 표준을 관장하고 CIPM 등등의 회의를 주관하면서 그 특정 표준과 단위에 대해서 어떤 그 사무적인 일까지 다 병행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올해 CCQM 회의에 저도 참석을 했는데요. 너무 예쁘잖아요. 네. 분수도 있고 그리고 저기 초록색 화살표를 굳이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 거기 사람이 굉장히 많죠. 저 마구간인 줄 알았어. 그래서 이렇게 천막 비슷하게 이렇게 쳐놓고 네. 거기에서 다 스탠딩으로 핑거푸드를 먹고 있는 아. 장면입니다. 하루 종일 회의가 계속돼요. 그리고 어머. 그 회의가 며칠 동안 계속돼요. 각각 CC마다 회의하는 날짜는 다르고 회의 장소를 이제 공유해야 되니까요. 네. 회의장이 여러 개는 아니니까요. 그래서 저는 표면 측정 쪽에 네. 관계가 되어 있는데요. 저희 워킹그룹은 하루 그리고 반나절 정도 풀로 회의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가서 이렇게 대충 한 30분 먹고 그리고 다시 가서 또 회의하고 또 중간 브레이크 시간에 와서 커피 마시고 이렇게 30분 동안 또 먹고 또 회의하고 네. 그러다가 그냥 왔어요. 어머. 왜냐하면 제가 3박 5일 출장이었어요. 파리 세부르에만 다녀왔고요. BIPM만 구경한 셈이 됐습니다. 저도 하와이를 그렇게 많이 가는데 네. 하와이를 6번째 만에 호놀룰루를 가봤어요. 일만 하고. 딱 일만 하고. 그렇죠. 그래서 국제 비교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국제 비교는 뭐냐면요. 같은 샘플을 모든 나라들이 돌아가면서 측정을 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측정값이 얼마인지를 처음 주관한 기관에서 수거를 해서 같이 한 그래프에 보여주는 거예요. 가장 최근에 끝났던 저희 기관에서 주관했던 국제 비교인데요. 가장 최근에 끝났고 작년에 이제 메트롤로지아라는 논문에 나왔죠. 저 논문을 아마 들어보신 분들이 많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BIPM에서 이렇게 측정 이슈 관련돼서 주로 나오는 그런 논문이거든요. 저 자료는 이제 실리콘 위에 하프늄 옥사이드를 3나노, 4나노 6가지 저희가 측정을 했는데 두께에 따라서 측정을 했어요. 두께가 얼만큼 되는지를 측정해서 서로 모든 기관에서 보내서 한꺼번에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나라 되게 잘하네요. 오차도 적고. 그렇습니다. 네. 저 밑에 각 기관들이 써 있는데요. 네. 저 기관들을 굳이 제가 이렇게 강조하고 싶지는 않아서 우리 기관만 딱 보이게 지금 가렸습니다. 파란색 선이 이제 평균값이고요. 네. 빨간색으로 점선으로 나타난 데가 이제 불확도라고 불리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측정치는 우리가 인정하겠다라는 불확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바로 나타난 건 각각 기관에서 측정한 값의 불확도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와. 보시면 딱 이렇게 튀는 아웃라이어가 보이잖아요. 네. 있죠. 그러면 그 기관은 약간 그래요. 예. 아. 그리고 저 국제 비교가 매년 있는 것도 아니고 3년에 한 번은 반드시 참여를 해야 되고 주관하는 기관은 매년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서로 주관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한 번 저렇게 아웃라이어가 나면 굉장히 좀 타격이 큽니다. 그러나 우리 기관은 그렇지 않습니다. 또 더 아시고 싶으신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네. 생각해요. 맞아요. 예, 그래서 저희 기관의 블로그, 유튜브 옆에 이렇게 보여드렸고요. 네. 저희 홈페이지에서 정말 많은 자료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항상 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에 너무나 당연하기에 못 네. 느끼는 것들. 우리는 항상 숨을 쉬잖아요. 맞아요. 산소가 있는지는 모르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산소가 부족해졌을 때야 이게 위험하구나라는 네. 걸 아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우리 삶 속에 들어와 있는 게 단위였는데 오늘 단위에 대한 역사와 그다음에 단위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우리나라 단위를 관장을 하고 있는 크리스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이 얼마나 일을 잘하고 있는지를 한번 맞아요.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아, 예, 자랑하고 감사합니다. 싶었어요. 예. 감사합니다.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